오늘은 프리뷰를 좀 해볼 거예요. 첼시가 지난 컨퍼런스 리그 5번째 경기에서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승리하며 컨퍼런스 리그 전승 16강 확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팀 아스타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3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스타나가 익숙한 팀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건 예전에 맨유가 아스타나 원정 가서 2대1로 패배한 거, 이거 맨유 놀리는 짤로 많이 봤으니까 배경 지식이 이 정도인데, 이번에 첼시 경기 보니까 맨유가 아스타나에게 진 걸로 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해. 솔직히 그냥 경기 던져도 무방한 수준인데, 일단 경기가 펼쳐진 알마티라는 곳은 런던에서 왕복 16시간 거리라고 하고, 직선 거리는 더 짧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리아 영공을 지날 수 없어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체감이 헬이죠. 그리고 알마티는 세계에서 울란바토르와 함께 춥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경기장 온도가 영하 7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가는 게 경기 뛰는 선수들 입김이 화면으로 보이고, 경기장 일부는 얼어서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일종의 훈련인가? 첼시 정신교육 해병대 캠프 이런 건가?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 뉴스로 싸잡아서 수학여행 간 건가 싶었습니다. 대본 쓰면서도 내가 축구 유튜버인지 지리 유튜버인지 싶은데, 맨유도 지난 경기 라인업 보니까 수학여행 한번 다녀왔더라고요. 그래도 인솔교사로 이름 알만한 선수들 몇 명 있었는데, 링가드, 그린우드, 루크쇼, 티앙제부, 타이티총. 확실히 맨유도 던지는 경기 하긴 했네요. 선수들 보니까. 그래서 첼시도 이번 경기 라인업 21세 이하 팀 선수로 가득 채우며 아세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에서 유독 이질감 느껴지는 어른이 한 명 보이죠? 네투인데, 커뮤니티 보니까 네투 카자흐스탄 유배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투는 직전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받으며 카드 누적으로 다음 주중 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라 원정길에 같이 나선 건데, 네투 상당히 억울할 것만 같은 게, 네투 말고도 첼시에 카드 트러블 걸린 선수들 꽤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 첼시가 치즈 수집 1위라서 하필 폭탄 돌리기에 걸린 거죠. 넌 옐로우 카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게임을 시작할까? 경기는 전반에 4골이 나오며 1대3으로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네투는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로 나가며 감기 걸리지 않게 관리해줬고요. 일단 한동안은 맨유가 계속 놀림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경기를 승리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런던으로 돌아온 첼시입니다. 뉴스 애들 어떻게 뛰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다음 할 이야기가 많으니 간단하게 2명만 짚고 넘어가서, 마르쿠스 기우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추크의 메카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우가 2골 전반에만 몰아넣으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특히 첫 번째 골에서 상대 수비 달고 들어가면서 단독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확실히 이 친구가 바르샤 출신은 맞구나, 간만에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로 명확해진 게, 첼시는 차세대 공격수로 기우를 성장시키고 잭슨과 경쟁해줄 공격수를 영입해야겠습니다. 즉시 전력감이 필요해요. 유망주는 제발 그만. 그리고 축구의 메카는 사실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결정력의 문제가 큽니다. 특히 전반에 네투가 있어서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있을 때는 박스 안팎에서 움직임도 좋고 시야도 넓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후반에 들어서는 차이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의도적일까요? 타이런 조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후반에 축구의 메카가 나가고 하비베일이 들어오자 조지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구의 메카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자원으로 보여지네요. 경기는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프리뷰한다더니 뭔 컨퍼런스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다 나름 시나리오가 있답니다. 대본이 산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첼시가 주중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며 주말까지 빡빡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주중 경기를 펼치는 게 첼시만은 아니죠.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맨유, 토트넘, 아스톤빌라까지 첼시를 포함한 총 7개의 팀이 주중 유럽 대항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러진 16라운드 리버풀, 아스날, 아스톤빌라 세 팀 모두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며 팀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네요. 아직 맨더비와 첼시, 토트넘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확실히 주중 경기의 여파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첼시는 주중 경기 플로테이션, 심지어 유스를 활용한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말 경기 체력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레스카가 만들어 놓은 더블 스쿼드가 맞박이 머리를 거치며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맞박이 영입해주신 보버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마가똥님 본인 컨디션 조절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마티 같은 곳은 그냥 비슷한 빡빡이 하나 보내고 가똥님은 쉬셔도 돼요. 거기서 보면 사실 잘 구분도 안 가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앞선 경기 결과로 리버풀과 동일한 경기 수의 승점 4점 차, 아스날보다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승점 1점 차, 맨시티와 동일한 경기 수에서 승점 4점 차가 만들어지면서 16라운드 종료 후에도 자력 2위, 브렌트포드전 승리 시 아스날과 승점 4점 차, 리버풀과 승점 2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다음 경기 승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리그 2위 첼시와 10위 브렌트포드의 경기이기에 첼시에게 까다롭지만 어려운 경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첼시 팬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쫄려요. 그래서 간만에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첼시와 브렌트포드 경기 프리뷰입니다. 이건 진짜 전술 분석 없고 기록 정리입니다.
토토할 때 참고하세요. 예상 라인업을 먼저 볼까요? 풋몹에서 제공한 라인업인데 큰 이견은 없으나 첼시는 귀스토 대신에 카이세도 내리고 라비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브렌트포드 오른쪽 은베모가 너무 무섭거든요. 브렌트포드는 지난 경기 로드리게스가 전방에 나오는 전략적인 선택을 보여주었는데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로드리게스를 활용한 전술적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팀 상황을 좀 볼까요? 최근 5경기는 두 팀 모두 좋습니다. 첼시는 말할 것도 없는 게 최근 패배가 없고 브렌트포드도 5경기 중 3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뉴캐슬 같은 까다로운 상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에버튼과의 무승부는 상당히 아쉬울 것도 같네요. 무엇보다 두 팀 모두 쌉 상남자의 팀인 게 최근 5경기 득점이 미쳤습니다. 첼시는 17득점, 브렌트포드는 12득점. 무슨 야구도 아니고 사실 야구도 이렇게 점수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첼시가 17득점이라 말도 안 되는 득점 기록을 세워서 그렇지 브렌트포드 12득점도 미친놈들이지 않겠습니까? 소문난잔치에 먹을 거 없다곤 하지만 일단 이번 경기에서 1대0 같은 하남자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는 첼시임에도 브렌트포드가 무서운 이유가 있는 게 프리미어 리그만 기준으로 최근 5경기에서 첼시는 브렌트포드에게 승리한 기억이 없습니다. 2무 3패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같은 런던 팀을 상대로 이렇게 승률이 안 좋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날뛰고 있는 2명 은베모와 위사가 첼시 상대로 이전 경기들에서 각각 2골씩을 기록하며 첼시 킬러로도 활약 중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 각각 9골씩을 기록하며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브렌트포드 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막을 수 없다면 합류시켜라. 첼시 오른쪽 공격수 0이 필요하거든요. 왼쪽은 네투랑 산초, 무드릭 있으니까 반쪽짜리 마두에케 있는 오른쪽에 붙박이 공격수로 은베모 영입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런던에 몇 시즌째 스탯 차곡차곡 쌓아서 리그 검증된 99년생 공격수가 링크도 뜨지 않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여하튼 브렌트포드에게 역배를 한번 걸어볼 만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브렌트포드 발목을 잡을 만한 부분이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기준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3승 3무 1패로 아주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 1패는 맨시티에게 당한 1패고 요즘 맨시티 아니고 리그 첫 경기 맨시티였습니다. 그때는 맨시티 잘했잖아요. 초반 홀란드 아시죠? 존잘 모드일 때 홀란드는 진짜 무서운 거. 아무튼 그때 맨시티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후 6번의 홈경기에서 아직 패배가 없는 첼시이고 특히 홈에서 3번의 무승부는 아르테타의 아스날, 누가똥님의 노팅엄, 런던 팀인 수정궁이었기에 충분히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팀들입니다. 이제 첼시는 홈에서 쉽사리 패배하지 않는 팀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렌트포드는 토트넘, 플럼과 같은 런던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상황이기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정리하면 상대전적으로 브렌트포드가 첼시에 앞서는 듯 보이지만 최근 득점력, 홈 원정 승률 등등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첼시가 브렌트포드보다 앞서는 상황입니다. 쉽사리 경기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첼시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건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4시 일찍 일어나서 경기 보고 출근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 1시 반 경기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맨더비가 그렇더라고요. 맨시티 맨유 팬들 일주일 내내 골골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새나라의 첼시, 브렌트포드 팬들은 일요일 9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월요일 4시 경기 보면서 일주일 시작해보시면 좋겠네요.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